네, 안녕하십니까.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온 박종범입니다. 먼저 이런 귀한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김덕영 유엔 피스코 이사장님과 우리 허준혁 사무총장님, 윤kin준 사무장님을 비롯한 여러 우리 스태프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존경하는 여러분들 시차에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고 계시는 여러 선배님들, 동료 여러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이사님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에 대한 호칭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몽땅그려서 여러분들 정말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부터 우리 그 허준혁 사무총장께서 명사 초대석에 이렇게 출연해 달라고 많이 저한테 요청을 했지만 저는 아직 많은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라고 계속 거절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된 것도 제 개인에 대한 문제보다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 제가 작년 11월 1일부터 세계 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 회장직을 수행하다 보니 월드옥타 회장으로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인사도 좀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고 옥타에 대한 설명도 좀 더 드리고 특히 이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년 10월 달에 우리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하게 될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에 대한 소개 말씀도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공식적으로 초청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감히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지금 비엔나 시간으로는 사실 새벽 3시 20분 정도 될 겁니다. 말하는 저부터도 하품하면서 잘지 모르겠는데요. 제 말씀 들으시다가 지루하시고 그러면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먼저 강의라는 차원보다도 그냥 제가 살아온 것들에 대한 좀 준비한 PT 자료가 있어서 그걸 보여드리고 한 20분, 30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답변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했다 합니다. 준비한 PT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여기 보면서요 이름들 다 부르고 싶거든요. 근데 다음에 별도로 제가 카톡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민주평통 일을 하면서 함께 했던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얼굴들 뵈니까 다시 한번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요?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을 넘겨주세요. 오늘 지금 보이는 장면은 저희 전주에 있는 저희 공장 전경인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저에 대한 한 장짜리 소개 말씀 좀 쑥스럽긴 하지만 말씀드리고 세계 한인 무역협회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제 개인 사업을 시작한 지 사실 올해가 25주년입니다.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말씀, 그러면서 최근에 글로벌 위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눌러주시면 됩니다. 글씨가 작아서 제대로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1996년도에 기아장터 상사의 주재원으로 비엔나로 파견돼서 가서 바로 이제 IMF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99년도에 제가 개인 사업을 시작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25주년, 저희 회사의 창립 25주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감투를 제가 되게 좋아했나 봅니다. 보니까 그냥 모든 감투는 다 썼네요. 보니까 뭐 한인의 쪽으로 한상 쪽, 민주평통 쪽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온 것 같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또 상복이 많아가지고요. 상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 한국 정부로부터도 훈장도 받았고,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제가 학교는 살레시오 고등학교 광주 조선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다음. 먼저 저희 세계한인무역협회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겠는데요.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죠. 네. 먼저 저희 세계한인무역협회라는 동영상 한 3분 정도 되는데요. 먼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간이 지나가니까 소리 중심 월드 오브 타. 우리의 연결이 곧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미래를 향한 거대한 날갯짓입니다. 1981년 창립된 월드 옥타는 대한민국 수출 증진을 통한 경제 발전과 해외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차세대 경제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71개국 150개 지회를 구축하여 4만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는 명실상부 해외 한민족 최대 경제단체가 되었습니다. 2023년 새롭게 출범한 올드옥타 22대 집행부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화합과 상생의 문화 구축, 섬김과 봉사의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미래 100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옥타는 매년 세계 대표자 대회 및 수출 상담회,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를 통해 국내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해외 한인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함과 동시에 미래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회원 간 단합과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교역 정보 공유, 시장 진입에 필요한 활용 방안 모색과 더불어 현지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청년 경제인 육성을 위한 사업들 역시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민족 정체성을 교육하고 특화 비즈니스 멘토링이 이루어지는 창업무역스쿨 해외 현지 교육, 미래의 글로벌 경제 리더 한민족 경제사관생도 10만 명 양성을 목표로 각 분야별 명사초청 강연과 과정별 전문 교육이 이루어지는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모국 방문 교육, 더 나아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청년들을 지원해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기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월드옥타는 월드옥타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지사와 사업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모국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우수 탄소 기업의 글로벌 수출 사업화와 농식품의 해외 시장 다변화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역 혁신기관과 민간 역량을 활용해 수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올드옥타는 해외 한민족의 경제 구심체로서 끊임없이 성장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품격 높은 올드옥타,
자존감 있는 자랑스러운 올드옥타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올드옥타를 위해 지속적으로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로 여러분과 미래를 그려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땅을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 전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한인 경제인들이 있습니다. 월드옥타 회원들, 재동포 기업인들이 흘린 땀과 눈물로 100년 경제에 초석을 놓으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월드옥타는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100년 대계를 위한 새로운 도약, 월드옥타. 네, 고맙습니다. 저희 세계한 고등협회 홍보 영상을 보셨습니다. 지금 말씀 대로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우리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에 만들어졌고 지금은 71개국에 150개 도시의 주회를 갖고 있는 약 4만 명 정도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으로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아까 이미 동영상에 나왔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저 월드옥타에 대한 소개는 이걸로 마치고요. 이 중에서 특히 저희가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2024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비엔나에 대한 안내 말씀만 조금 더 드리고 옥타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월드옥타는 매년 4월 달에 대표자 및 수출 상담회를 국내 지자체들과 합동으로 국내에서 개최를 하고요. 10월 달에 저희들 자체의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것도 각 도시 국내외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즉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최는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저희 월드옥타, 그 다음에 유럽 한인 경제인 총연합회가 같이 하고, 연합뉴스와 한국경제신문이 이 같은 주체로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우리 광역단체, 지자체 할 것 없이 국내에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우리 산자부, 중기부, 외교부, 농산식품부 할 것 없이 정부 부처들이 총괄적으로 정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국내 6개 경제단체들도 저희 일괄해서 코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저희하고 코트라가 공동으로 타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약 400개가 넘는 국내 업체들이 부스를 설치하기로 이미 얘기가 되었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래서 약 3,000명 정도의 비즈니스맨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실질적인 우리 한국의 국내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유럽 시장 플러스 전 세계에다가 알릴 수 있는 그런 박람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저희가 하면서 3가지의 기본 방향을 설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즈니스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비즈니스 박람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오스트리아 비엔나 하면은 문화와 예술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와 예술에 또 함께하는 그런 전시회가 돼야 되겠다 해서 첫째는 아트페어 비슷하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K컬처, K무비, K드라마 할 것 없이 K자 붙으면 모든 게 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조금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가 K 페인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망한 화가들의 작품을 현재 실질적으로 전시를 하면서 아트페어 형태로 하되 거기에 참가하는 우리 바이어들이나 우리 회원들이 직접 그 작품들을 보고 그 현장에서 사줄 수도 있고 하면서 문화와 예술을 곁들여야 되겠고 또 30일 날은 그 뮤직 페라인이라고요. 매년 그 빈필이한 신년음악회를 하는 음악회 장소가 있습니다. 뮤직 페라인 2,400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를 저희가 렌트를 해서 브루노 필과 한국의 조수민 성악가 선생께서 같이 협연을 하는 그런 클래식 콘서트도 있게 되고요. 그 외에 우리 비엔나 내에 있는 비엔나 시내에 있는 레오폴드 박물관을 비롯한 미술사 박물관 등과 같이 협조를 해서 모든 회원들이 누구나가 다 관람할 수 있도록 발베르 궁전에서 키스 그림 몽골을 전달할지 하는 그런 기회들이 충분히 주어질 수 있도록 만들 것이고요. 그러나 세 번째는 요즘에 제가 오늘 끝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환경 문제, 특히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 분야 쪽에 수소 파워 출해를 비롯해서 그런 환경 문제까지도 많이 타치하게 해서 그 분야 쪽에 세미나를 비롯해서 기조 강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기후 변화의 대사로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마침 반 총장님께서는 세계 지도자 대회가 런던에서 있게 되는데 그때하고 일정이 겹쳐서 직접 오시지는 못하지만 한 5분 정도의 기조 스피치를 하실 것이고 또 한국의 그 환경 보호에 관련해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는 박진희 탤런트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건데 박진희 탤런트께서 오셔가지고 기조 강연을 한 20-30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 분야 쪽에 관련된 그런 세 가지의 그 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비단 이번에는 저희 올드옥타 회원들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정말 함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각 그 단체들 100%는 다 못 드렸지만 이미 저희들이 초청 공문도 보냈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추가적인 어떤 참여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저한테나 우리 올드옥타에 말씀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멋진 아마 우리 대한민국 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117년 전에 이준 열사, 이상설, 이희종 세 분이 헤이그에 고종 황제께서 특사로 파견을 했는데 헤이그 박람회 입장조차 못해서 이준 열사는 거기서 분을 사귀지 못하시고 그렇게 거기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판도 좀 풀어드리면서 그분의 묘소가 저쪽 그 위동에 북한산 기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쯤에 가서 거기에 이제 묵념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100년이 지난 이제 바로 유럽의 심장부에 우리가 직접 박람회를 한국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제품을 가지고 박람회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잘 성공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즐거운 마음으로 봐주십시오. 편안한 마음 가지십시오. 라고 묵념도 올려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올드옥타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보면은 저희 회사가 여성 직원 1인을 두고서 지금 1조 매출을 올린 업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한 반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조 매출을 올렸던 거는
2004년도, 5년도, 6년도 그때 한국산 자동차들을 러시아에다가 현대기아차를 전부 저희가 수출을 하면서 그런 일이 1조를 달성한 바가 있었는데 그대로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 계속해서 다시 이제 지금 극복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다시피 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그다음에 러시아 CIS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개국의 28개 법인 중에 16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의 그 KD 락다운 사업과 개조 사업, 그다음에 부품 제조, 플라스틱 사출, 머플러, 시트 뭐 이런 것들을 제조를 해서 현대기아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 조립 그리고 검수 이런 사업, 그다음에 차량 제조 공장 내에서의 그 공장 물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연간 뭐 10만 대 미만짜리의 자동차 조립 공장을 직접 지어줍니다. 그래서 알제리아,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등에 저희 그 공장을 지어준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랜트 엔지니어링 쪽에서 저희가 그 타이어 제조 공장을 파키스탄에 짓는다랄지, 더 나아가서 저쪽 헝가리에 지금 그 SK1이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의 모든 전기 공사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하고 있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신규 차량도 신규 차량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뭐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버스를 트럭을 베이스로 해서 아프리카에서 사용하는 아프리카용 뭐 버스로 개조를 한다랄지, 그리고 최근에 요즘에 소형 배터리 전기 이 차도 지금 해서 조만간 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사량 무역, 특히 이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하고 있는 특수 군용 차량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부분을 저희가 직접 수출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일반 무역업, 올해 제가 무역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런 무역업들을 지금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주요 공장들인데요. 뭐 전주에 그다음에 김해에도 공장이 있고, 저쪽 인도에도 공장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 뭐 슬로바키아에 2개가 있고, 체코에, 그다음에 세르비아에 그 위험물 소각 처리장도 저희가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IS 지역, 터키에도 공장이 지금 2개가 있고, 저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도 지금 저희가 공장을 보신 바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상페테르부르크와 칼리닝그라드 쪽에 짓고 있는데, 그중에서 공장 5개가 현재 지금은 다 놀고 있습니다. 그중에 맨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공장, 하얀 색깔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장은 플라스틱 사출물 도장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을 원래는 2022년 5월 1일자가 SOP, 이 생산을 시작하는 거였는데, 아시다시피 2022년도 2월 24일 날 전쟁이 발발해서 저기 공장 같은 경우는 투자만 다 해놓은, 근데 도장 공장이 사실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놓은 상태인데, 바로 이제 가동 바로 전에 지금 전쟁이 발발해서 그냥 새 거로 그냥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이사님께서 저희 회사에 대한 말씀 잠깐 하셨는데, 저런 공장들이 지금 쉬고 있다 보니 러시아 쪽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원래는 공장이 좀 더 많았었어요. 근데 아주 좋은 공장들 서울의 사무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지금은 뭐 충분히 견디고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겠죠. 네.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 사업은 맨 처음에 제가 이제 기아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탕 포장지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동안에 꾸준하게 품목의 다양화, 사업 영역을 확대시키면서 시장도 다변화해왔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전문 분야로의 특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소 트럭, 이 소형 전기 트럭, 그 외에 몇 가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해외에 살다 보니까 특히 그런 거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어난 한민족으로서 태어난 입장에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장, 유럽 한인총연합회장, 국무총리실 지금은 거기에 그 의장이 외교부 장관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국무총리가 그게 의장이었었고 거기에 12명의 장관들이 위원이었고 민간이 8명이었던 그때 정책위원이었습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는 원래 그 임기가 2년인데 3년임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게 지금 나와 있는 많은 분들이 참 낯이 있고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어떻게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살다 보니 특히 클래식을 접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 클래식 기획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빈 소년 합창단, 빈 필하르 오케스트라,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 그다음에 국내에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비롯해서 KBS, 그다음에 각 지방의 오케스트라들의 유럽 투어 이런 것들을 오거나이제이션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꼭 그 자랑 삼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오스트리아에 지금 갖고 있는 좌측 아래쪽에 지금 나와 있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호숫가 옆에 그 도나우 공원 안에 있는 우리 한인문화회관의 전경입니다. 제가 오스트리아 한인연합 회장을 할 때 상당히 많은 후원금을 모아서 한인문화회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말이면은 한글학교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모든 한들의 행사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때로는 현지인들의 결혼식장으로도 활용을 하는 등 풀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더 중요한 얘기는 설립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벌써 12년째가 됐는데 지금은 자체 자금으로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모든 보수부터 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까지도 충분히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짓는 데서 그치지 않고 관리까지 해나가면서 계속 운영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년 전에는 10주년을 맞아가지고 2012년도에는 이게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한국 시인의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분의 시인의 시비를 세우고 동영상을 흉상을 이렇게 설치한 거기에 이제 뭐 윤동주 시인을 비롯해서 우리 김소월 시인이 한용운 시인 여러분들의 지금 동상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한글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차세대들이 다 볼 뿐만 아니라 마침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현지 그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어린애들이 현지인들이 그 앞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현지인들한테도 한국의 시를 다 이렇게 매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고요. 그 앞에 놓여 있는 길 이름이 프란체스카 도너리 백입니다. 백이란 얘기가 오솔길이라는 얘기인데 프란체스카 도너리 오솔길이라는 그 이름이 그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거기 그 윤동주 씨는 여러분들 그 사진이 몇 개 없습니다. 윤동주 시인에 대한 모습은 앞부분만 있어요. 그리고 검정색 교복을 입고 있는 사진만 아마 보셨을 텐데요.
지금 와서 보시면은 저기 프랑스에 있는 정 작가가 재능기부를 해주셨는데 와서 보시면은 이 흉상을 보면은 정말 윤동주 시인이 살아있는 모습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와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네. 이만큼 하고요. 제가 말씀 잠깐 드린 대로 96년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갔다 99년도에 개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처럼 개인 사업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시작한 건 아니었었지만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함에 따라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사에서 그만두고 제 사업을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게 바로 IMF 때문에 발생됐던 상황이었고, 제가 이제 독일말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독일말을 하는 한국인 여직원을 한 분을 이제 같이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얼추 한 3,000명까지 종업원들을 두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스스로 가졌던 거는 마음속에서의 기아의 배지를 떼자라는 얘기였었고, 그러면서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하자라는 얘기였었고, 자동차를 잊자. 자동문도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탕 포장지를 찾게 된 거죠. 한국산 사탕 포장지를 우크라이나에다가 공급을 하면서 제 개인 사업이 시작됐는데 항상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업앤다운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캐톨릭 신자로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꺼번에 많이 주지는 않으시더라. 그만큼 큰 것, 기쁨도 주시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아픔도 주신다라는 생각을 절감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직접 맞닥뜨리면서 하다 보니 지금의 모습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 163만 불어치의 클레임이면은 정말 아주 엄청난 금액이었었죠. 지금도 큰 금액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큰 금액이었었는데 한국의 업체가 품질을 이제 불량으로 보내왔기 때문에 발생된 건데 한국 업체는 그때 이제 의도적인 구도를 내고 잠적한 상태에서 그때 판단을 한국에 와서 그 사람을 잡으러 다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이쪽에서 바이어하고에 맞닥뜨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한국에 와서 그분 잡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멱살 잡고 싸움해봐야 의미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아예 정말 한국 쪽에 바이어나 이런 사람들은 연락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딱 끊고 그 시간에 내가 바이어하고 해서 다른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클레임 금액도 디스카운트도 해가면서 또 다른 비즈니스 해가면서 조금씩 갚아가지고 결국에는 2년 만에 다 갚다 보니 이제 마침 저기 바이어 우크라이나 쪽의 바이어가 그룹 회사였고 그의 총수가 바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임 대통령인 피터 포로스코 대통령이 그 그룹의 회장이었던 그래서 그 회사가 건설회사도 있고 자동차 회사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컴팩션을 제과 공장도 몇 개 갖고 있는 거기서 공급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름아름 돼가지고 JB파 너는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 원래 내가 자동차를 잘 아니 네가 자동차 사업에 같이 좀 하자. 그리고 자기들이 현대 기아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오거나이제이션을 해주자 해서 현대 기아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제 그분들이 자동차 현대 기아차에 우크라이나 대리점을 하게 됐고 대리점을 하게 되는 가운데서 한국차를 구입해 나가는데 마침 2004년 5년도쯤에 그때가 우크라이나가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5,000 정도 수준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1인당 국민소득이 한 5,000불, 6,000불 정도가 됐을 때 수용차 수요가 급속도로 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자동차에 주문을 해야 되는데 각 나라의 대리점들이 현대나 기아한테 차를 주문을 하면은 여기서는 생산 주문을 할 때 말로만 주문해 갖고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다 현금을 100% 꽂든지 아니면은 믿을 수 있는 프라임뱅크에서 개설한 네트워크레딧 LC 신용장을 접수하고 난 뒤에 현대나 기아는 생산 라인에 투입을 합니다. 생산의 계획에 투입을 합니다. 계획 투입하고 나서 생산되어져 나오는 차는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2개월도 걸리고 3개월도 걸리고 완전히 요즘 6개월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의 기간이 장기화되고 생산돼 가지고 운송되는 기간까지 그것도 45일, 90일 걸리고 통관까지 하다 보면 그것도 2달 이상 걸리고 그리고 판매가 해가지고 지금 해쇼하는 것까지 합치면은 최소한 120일에서 180일 정도씩 걸려요. 근데 우크라이나 그때 한전 성장하는 때다 보니까 바이오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는 프라임뱅크가 없으니까 믿을 만한 은행이 없으니까 신용장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 주문은 계속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돈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뱅크 오스트리아를 찾아갔죠. 뱅크 오스트리아에서 개설된 은행 신용장은 현대 기아가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뱅크 오스트리아에 가서 이 우크라이나에서 공급하는 차에 대한 LC를 개설해 달라. 또 LC를 개설하려면 은행에서는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담보가 뭐가 있나? 담보 없다. 그 대신 앞으로 나올 차가 담보다.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 잘 팔리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러니 나하고 우크라이나하고는 오픈 어카운트로 즉 배상으로 사는 걸로 해고 그 대신 저쪽에서 오다가 나오면은 그거에 따른 LC를 개설하되 나는 LC 담보가 없으니까 그냥 LC 미들 개설을 해다오. 그런 현대 기아에서 차가 생산해가지고 선적돼서 오다 보면은 그 선적 서류는 은행이 갖고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차가 도착을 무렵하게 바로 전에 현금을 결제해가지고 은행이 돈 들어오면 선적 서류를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까도 6개월이나 뭐 3개월, 4개월, 뭐 6개월 정도 돈이 잠겨야 되는데 그래서 도착하기 전에만 돈을 주면 되기 때문에 한 달치면 되잖아요. 한 달, 2달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 모든 차를 저희가 뱅크 씨한테 저도 낯도 두꺼웠던 거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현대 기아차를 전부 저희 회사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08년도에는 오스트리아의 은행으로부터 커스터머 오브 더 이어의 상까지 저희가 받았다. 올해 고객상까지 최고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실적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조가 됐는데 또 아시다시피 2008년도 10월 달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 미국의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는 게 또 이제 동유럽 쪽에 금융위기가 오다 보니까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중단이 되게 됐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또 뭐 자동차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던 중에 2007년도에 마침 이제 슬로바키아의 기아 자동차가 공장을 만들게 됐죠.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이 지금도 32만 대 생산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차로서 러시아에 들어가는 차와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가는 모든 차들은 저희 공장에 와서 뭔가 추가 작업을 해가지고 그 나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 사업이. 그래서 그게 아까 이제 K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아까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완성차에 대한 파이낸싱뿐만 아니라 2007년도에 기아 슬로바키아에서 공장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같이 협력사로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실질적인 차량의 운송에 관련된 일들을 저희가 하게 됐고, 그로부터 2, 3년 후에 또 현대자동차가 슬로바키아에
그 체코에 또 32만 대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현대차로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들어가는 차는 지금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차들은 전부 이 회사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이제 마켓이 사실은 이제 저기 러시아죠, 그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그 2년 전 2022년도 2월 24일 전쟁이 남으로 해서 지금도 현대 기아차는 러시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파이낸싱뿐만 아니라 그런 그 부품 제조뿐만 아니라 이 KD 사업도 그만큼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게 현실인 거죠. 그만큼 뭔가 잘 되고 괜찮다고 생각되면은 그 다음에 또 위기가 닥치고 또 나아졌다 그러면 또 위기가 닥치고 하는 것들의 그런 연장선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웬만한 어떤 그 좀 이런 좀 뭔가 좀 복잡한 문제가 있고 어떤 공정이 있다. 그래도 그냥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저희 혼자 고민을, 그러니까 제가 철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안 하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저는 내 구조는 진짜 편한 내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와이프가 보고 참 희한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고민해봐야 나만 멍청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러려니 하다 보면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뭔가 또 주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혼자의 스스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잘 되게끔 바라고는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견뎌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디테일한 것들이나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뭐 이런 사고나 이런 거 정말 많습니다. 아프리카 말리의 내전, 뭐 저쪽 알제리아의 뭐 정권 바뀌고 나서 바이어가 완전히 소위 말해서 한국 같은 데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대기업들 부정부패자들하고 다 깜빡이 들어가고 막 십몇 년씩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싸워 엄청 크게 하던 것들이 막 중단되고 작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다 그러려니 하다 보면 또 넘어가지더라고요. 이 정도만 하고요. 네, 뭐 저희 그 많은 사람들이 영상이 뭐냐 뭐 그렇게 물어봐서 제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만들어 와봤습니다. 저희가 기도 열심히 하면서 새로운 사업 시작하면서 신부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신부님이 세 개의 이름을 줬고 저는 저 다음날 생각하고 있었던 이름이 영산인데요. 그게 제 그 캐톨릭 본명이 까르멜산에서 왔습니다. 까르멜산, 까르멜 수녀는 뭐 아실 겁니다. 그래서 까르멜 우리말로 영스러운 산이다. 그다음에 제가 영산강 상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영산. 그다음에 이번에 약간 억지스러운 건 있지만 영변의 앞산 전산 영산. 그래서 저기 이제 그래서 까르멜로 왔으니까 인간 그러니까 신앙적인 산. 그다음에 고향을 생각하는 말은 가장 인간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해반에 시를 예술을 좋아하는 마음은 미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 신앙적인 삶에서 희생과 봉사, 사랑이 나오겠고요. 그다음에 인간적인 삶에서는 더불어 사는 삶,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 그다음에 세 번째 미를 추구하는 삶은 항상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희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경영 철학이 되겠습니다. 영사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유럽의 심장부에 소재한 회사로서 한국인의 정신으로 경영되고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을 하되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다. 그게 저 영산의 비전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너무나 평범한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정말 리스크가 없이는 얻는 거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도 항상 정말 좌절하지 말고 도전과 불굴의 정신으로 그리고
그 소나기가 오면은 피해야 되죠. 살짝 피하면서 소나기의 모습을 정확히 봐야 돼요. 피하면서 눈까지 돌려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픔이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그 순간은 피하죠. 내가 그냥 온몸으로 맞으면 나까지 넘어지는 거니까 피하되 거기를 정확히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말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끝없는 혁신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데가 있어야 되겠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맥도날드 모르신 분 없지 않습니까? 맥도날드의 그런 프랜차이즈를 전 세계로 만드신 분은 맥도날드 형제가 아니라 레이 크룩이라는 맥도날드 회사에, 그러니까 맥도날드 형제가 그 식당을 운영을 했어요. 그 식당에다가 이 종이컵을 공급했던 사람입니다. 종이컵.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식당에서 쓰는 식자재 이런 것들을, 식자재가 아니고 그 용기들 같은 거를 공급했던 레이 크룩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걸 보고 저거를 좀 확대시키면 좋겠다 해서 그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에 자본금이 없는 입장에서 시작했지만 저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겠죠. 그러긴 하지만 뭔가 자본은 없더라도 자기 아이디어 하나로 충분하게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처럼 레이 그룹도 마찬가지 그렇다. 맥도날드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이거든. 남이 해놓은 거지만 뭔가 그걸 보면서 자기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만들다 보면은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회사도 만들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 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다음에 항상 가능한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생각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알래스카의 그 에스키모인들이 이 늑대 사냥하는 방법 아시죠? 밤새, 그러니까 늑대들이 다니는 그 길목에다가 큰 칼에 피를 묻혀가지고 거꾸로 칼을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늑대가 그 피 맛을 보고 그걸 핥습니다. 그 칼을 핥으면서 자기 혀가 비이는 거죠. 그 혀가 비이니까 당연히 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피를 계속 빨면서 그러면서 바다 출혈로 그냥 죽습니다. 그게 뭐냐? 생각이 없는 그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우리 인간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저는 합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인이 늑대를 잡는 그 모습에 내가 희생자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늘 긴장하면서 생각하는 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삽니다. 그동안에 하면서 여러 가지 실패도 많이 했는데, 내적인 실패, 외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겠죠. 제가 가만히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20개 나라에 제가 사업장이 있잖아요. 공장도 있지만, 그냥, 영업 사원들만 나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무리한 확장과 그에 따른 관리 소홀로 인해서 앞에서는 돈을 벌지만 나중에 뒤에서 보면 엄청난 그냥 큼직큼직하게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관리,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맨 처음에 아까 큰 리스크를 안아야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만 그 리스크 또한 컨트롤을 한 그런 리스크 테이킹이 돼야 되겠다. 그게 사실 어렵죠. 어디까지 내가 컨트롤 될 수 있는 거냐라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 계속 어떤 경계선상을 생각하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저도 그 회사의 기밀이 유지가 안 됨으로 해서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당한 것도 많았어요. 그중에서 특히 퇴직자들이 있어요. 그 퇴직자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독일 말로 안짜이라고 그러는데
고발을 해서 내부 문제를 해서 발생되는 어려움도 많이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월급을 주는 이 사용자와 월급을 받는 직원들과의 기본적인 사고의 틀은 틀리다. 아주 간단한 얘기로 25일 날 월급을 주는데 월급 주는 사람은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옵니까? 월급 주고 나서 돌아서 보면 또 월급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월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25일이 깁니까? 그죠? 한 달이 똑같은 한 달임에도 불구하고 주는 사람은 그만큼 절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그만큼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있어서의 회사의 기밀 유지에 대한 문제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해야죠. 당연히 가족처럼 같이 지내야 되죠. 그렇지만 정말 최후의 보류인 것만큼은 가족처럼 모든 걸 다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하다못해는 부인한테도 해서는 안 될 얘기도 있잖아요. 비밀. 그 비밀은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비밀까지 얘기하는 순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래서 사람을 보고 어떻게 마음을 읽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는 내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 또한 내가 그렇게 만든 것. 예를 들자면은 처음 그 어떤 직원들이 어떤 그 부정을 저지른다 이런 것 같은 것도 처음부터 큰 부정 안 저지른 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 회사 법인카드 같은 경우도 대충 인디비주얼리 다 줘가지고 법인카드를 쓰잖아요. 직원이 어느 순간에 한번 자기 친구를 만났을 때 한번 점심 한번 딱 먹어봤어. 근데 회사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괜찮네? 그러면 좀 더 크게 숫자를 늘려.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큰 거를 또 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고 그거 컨트롤이 되고 너 왜 친구하고 밥 먹었니라고 하면 그때 막잖아요. 이거 보니까 이 카드 하나 저대로 쓰면 안 되겠나라고 직원들이 알게끔 경각심을 갖게끔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큰 걸 못한다는 얘기죠. 이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 경험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저도 제조 쪽에 많이 하고 있지만 트레이딩의 한계, 특히 요즘에는 뭐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저가 이제 월드옥타 세계 한인 무역인들의 모임을 이렇게 회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트레이더의 그 뭐라고 대환이라고 표현할까? 처음에 비즈니스를 만들 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갑이고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갑이고 파는 사람이 을이잖아요. 그렇게 가는데 트레이더는 기본적으로 물건 파는 데에서도 을이고 물건을 사는 데에서도 을입니다.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파는데 내가 사주는 사람한테는 갑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내가 파는 사람한테는 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오다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물건을 사주는 사람한테 가서도 내가 갑질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안 팔리는 제품이에요. 그죠? 사업이 안 되는 제품이라고 제조업체가 나한테 좀 팔아달라고 그거 저자서로 갑으로 올라 나오면은 그거는 그 제품은 안 팔리는 제품이에요. 내가 해도 다른 사람이 해도 안 되는 제품. 얘들이 당신한테도 돼, 당신한테 안 팔아도 돼라고 이렇게 갑질을 하는 그런 제품을 찾아야만이 그 제품이 판매되는 제품. 여기 가도 여기 가도 그런 모습이 트레이드의 미경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제 중간자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중간자 역할을 오래 못 가잖아요. 예. 제가 처음에는 바이어 셀러가 뭘 자기가 서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중간자에 대해서 사고 팔고 해가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바이어가 서로 알게 되잖아요. 무슨 제품이 좋은지 알고. 그럼 내가 중간에 있음으로 해서 불편하지. 아직도 떠갈 뿐만 아니라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도 신속하게 안 되잖아요. 바로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없으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수명이 짧은 거예요. 비즈니스 개발자들. 이게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갖고 제가 보통 한 1년 6개월, 맥시멈 2년인 것, 맥시멈인 것 같아요. 수명이.
그러니까 뭔가 아이템 하나 돼갖고 비즈니스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빨리 다른 아이템을 찾아야 돼. 그러면서 아니면은 정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비즈니스의 틀을 만들든지, 아까 파이낸싱을 해준다랄지, 스탁 발매를 한다랄지, 뭐 어떤 그런 내가 내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정도까지 되지 않는 한은 빠른 아이템들을 찾는 게 답이다. 원망해봐야 아무 의미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뢰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는 가능한 한 자기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자기 편으로 작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나오면 문서가 문제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보다는 계약에 항상 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노하우로 많이 제가 실패를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보면 아까 사회활동이라고 표현할까요? 사회활동도 많이 했잖아요. 그 사회활동과 내 경영활동과의 경계선을 얼마만큼 둬야 되겠느냐, 늘 고민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월드옥타 해정되고 난 뒤에 회사 일 많이 못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러시아 문제에 의해서 상당히 회사도 쉽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옥타이를 끌어나가야 되잖아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회사 경영에 더 소홀해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그거의 경계선상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거는 자기 혼자 스스로 늘 질문하고 답을 하면서 해야 되겠더라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예, 뭐 너무 지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요즘에 정말 커다란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두 개가 지금 아직도 지속되어지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으로 인한 갈라치기, 그러면서 서플라이 체인의 지금 줄 세우기, 뭐 이런 것.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원자재 값부터 시작해서 특히 요즘에 물류 코스트가 상상이 초월할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현실. 그러면서 그 서방 세계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그다음에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모든 것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다가, 특히 요즘에 이제 뭐 그 옛날 이메일이 나오고 그다음에 휴대폰이 나오고 했을 때 그 변화보다는 엄청나게 다른 새로운 세계가 AI라는 그 지금 출현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 또 하나의 우리 인간들한테 엄청난 큰 지금 도전이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코비드 19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모든 것들 또한 이게 기후 변화에서 시작되고 있거든요. 우리 기후가 우리 인간들한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그런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엄청난 큰 도전입니다. 정말 심각한 게 또 기후 변화에 관련된 사항들이라는 그런 우리 인류한테 어떻게 보면 큰 지금 도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전과는 많이 다른 그 냉전 체제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다국화가 된 상태에서 냉전 체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비즈니스맨들인 경우에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는 꾸준하게 그런 분야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러시아를 모스크바를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서방 이제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서방 세계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유엔의 제재, 미국의 제재, 서방 세계의 제재, 우리나라의 제재 하는 품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는 사업이 전혀 안 되겠지라는 그런 일반론에 빠지면 큰 실수인 거죠. 이번에 가서 느꼈지만 맞습니다. 한 70%는 되게 비즈니스가 안 되고 힘들죠. 근데 나머지 30%는 정말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팔도 도시락을 비롯해서 거기 뭐 그 초코파이, 오리온 이런 식품류나 화장품류 이런 그 제재가 아닌 품목들은 정말 돈 많이 벌어요. 그런 데를 찾아가야 돼요. IMF 때 7, 80%는 어려웠지만 30%는 엄청나게 돈 벌었죠. 그래서 그런 걸 항상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을 신경 쓰다 보면은 길은 분명히 또 있더라. 하여튼 일반화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 인류한테 주어지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그런 방향을 찾다 보면은 자기만이 엄청난 또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비즈니스의 기회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저 말씀을 마치고 뭐 질문 안 하시면 받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들 하시면 박정무 회장님 정말 오늘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강연 자료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영상 좀 들으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월드옥타 회장 박종범입니다. 전 세계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가 2024년 10월 문화와 예술의 도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됩니다. 유럽 최초로 개최되는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비엔나는 국내 기업의 한국 상품 전시회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를 이끌어 나갈 신예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도 함께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창출은 물론 문화 교류 활성화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이번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는 국내 여러 정부기관들과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제단체들이 함께하는 명실상부 유럽 최대 한국 상품 박람회가 될 것입니다. 3천여 명이 참가할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한인 경제인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선진화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2024년 10월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100년 대계를 위한 새로운 도약 월드옥타. 아이고 한 말씀 아까 말씀을 하시더니 아니요, 저 오늘 이제 저 좋은 자리 만들어줘서 호천님 감사드리고, 예, 박정우 회장님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 오늘 그 강연 자료 좀 공유 좀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요 강연하신 거 진짜가 지금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또 그리고 또 유튜브에도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황병구 회장님 지금 막 아까부터 들어오셨는데 황 회장님 방송에 주시고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종범 회장님 아주 참 성공 스토리 말씀하는 마당에 평소에 대단히 존경하던 우리 정영수 UNPS코 의장님도 또 화면에서 뵐 수 있고, 또 존경하는 우리 김도경 전 장관님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박종범 회장님 그 성공 스토리를 쭉 참 제가 이렇게 경청을 하면서 사실 오늘 이런 그 스토리는 오늘 여기 보기에는 한 80여 명이 참석하셨는 것 같는데, 이 줌에는요 이분들 뿐만이 아니라 750만 재외동포 모두에게 이 홍보를 해서 앞으로 제2, 제3의 우리 박종범 회장님 같은 분들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회장님 정말 존경하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전배 회장님, 재작년에 한상대회 하시고 또 금년에 또 한해회장대회 준비하시는데 김전배 회장님 소개 해제해 주시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모두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우리 특히 정영수 회장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박종범 회장님을 제가 옆에서 지금까지 가장 가깝게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옆에서 많이 지켜봤는데 회장님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건강 관리 비결 그렇게 지구를 몇 바퀴를 돌아다니시면서도 전혀 그런 태가 안 나시는데 그 좋은 관리 비법을 좀 여기에 공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김전배 우리 부의장님 반갑습니다. 요 근래 좀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이라 해봐야 한 일주 됐어요. 네, 반갑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김전배 회장님, 저기 베트남의 최분도 우리 월드옥사 수석 부회장님 저한테 전화만 했다 하는 맨 첫 마디가 건강 챙겨라 하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요 근래 제가 비행기도 정말 많이 탑니다. 대한항공 제가 680번 탔어요. 대한항공만. 그러니 이제 비엔나에서는 다른 지역 가려면 대한항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타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또 저녁마다 또 제가 팔 운동을 많이 합니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근데 제가 그 점에 관한하는 그게 계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건강 누구나 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도 많이 사실 내보려고 속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비교 잠을 잘 자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몸이 좋다는 거는 이것저것 다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좀 많이 걸으려고 하고 있고요. 정말 많이 걷는 편에 속합니다. 좀 더 건강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V 그룹의 우리 최건도 수석 부회장님, 응석해 주시고 인사 좀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는 정영수 고문님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반갑고 여기 아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반가운데 글쎄 저는 박종범 회장님 모시고 지금 월드옥타 수석부회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삶의 지혜에 대한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강의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도 가끔씩 직접 찾아뵙고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실망을 할 때도 있는데 제가 박종범 회장님 모시고 가장 존경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삶이나 실제로 하시는 삶이나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삶이 늘 같은 모습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존경함을 느끼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힘들더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회장님한테 건강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회장님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회장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들이 사실은 아무도 걸어가지 않았던 길들을 걸어가고 있고 그 길들을 또 누군가는 따라가고 있고 100명 중에서 1명은 1000명 중에서 10명은 그 길들을 따라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한 길들을 가시고 있다는 것들을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건강을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배우면서 잘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박기철 회장님 아까부터 계속 기다리셨는데 박기철 회장님 소개해 주시고 혹시 저 부르셨나요? 예. 네, 한 말씀 반갑습니다. 네, 싱가포르의 박기출입니다. 아까 이 소리가 음량이 잘 나오지 않아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오늘 UN 피스코 우리 명사 초대석 명강사이신 우리 박종범 회장님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주 멋지시고 또 성공 얘기뿐만 아니라 가슴 아픈 실패담도 이렇게 솔직하고 진솔하게 함께 나눠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근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제 그 큰 책임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넉넉하게 싱가포르에서 골프도 치고 재밌게 잘 지내는데 너무 애쓰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또 아직도 ING라는 이 위치에 계시는 우리 박 회장님께 아주 큰 박수를 드리면서 제가 격려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10월달 비엔나 행사 아주 기대 만땅으로 잘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김덕영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감사드리고요. 또 어저께 뵙지만 우리 정영수 회장님 건강 회복하셔서 요즘 싱가포르에서 열심히 다니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진 회장님 들어가셨나요? 아까 그 혼자까지 보이셨는데. 그리고 우리 조교자 어디 계시죠? 이승진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승진 회장님. 음소거 푸셔야 됩니다. 얼음 소거를 해제해 주셔야 되는데 안 되시는구나. 됐습니다. 그럼 좀 이따가 하고 우리 조교자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정말 박종봉 회장님, 제가 2013년도에 세계 한인 회장대에서 인사드렸던 게 기억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참 건강하게 잘 계시는 모습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또 회장님께서 또 러시아를 이렇게 이해로 들어가면서 위기도 기회다 하는 그런 도전 정신을 또 가르쳐 주시고 또 회장님께서는 섬김과 봉사의 리더십을 계속 발휘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한인 회장으로서 또 경제인으로 발전하셨고 또 저희들에게 귀감이 되어 주셨고 또 우리 한인 회장님들 또 젊은 회장님들 또 회장님의 또 오늘의 그 강연을 들으면서 도전 정신을 배우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정말 한인 회장으로서 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경제인으로서 성공도 하셨지만 난민 돕기, 후원금 전달, 그 다음에 자선 컨설트, 한국 문화 콘텐츠 해외 진출을 또 후원해 주셨고 차세대 글로벌 인재 육성에도 계속 노력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시리라고 믿고요. 또 회장님 항상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이승진 회장님 뜨거워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다 보면은 초반에는 재력을 쌓고 그 다음에는 권력을 쌓고 명예를 쌓는다 했는데 우리 박종범 회장님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태 지역회 부의장 하면서 4년 동안 우리 박종범 회장님 부의장 시절에 함께 모시고 했는데요. 정말 보람되고 즐거웠습니다. 회장님 많은 일 하셨고 또 그 후에 또 헌신하시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선배님으로서 많이 존경하고 또 우리 같이 또 항상 드림도 이끄시면서 여러 분야에 안 미치시는 분야가 없으셨죠. 정말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모습 뵈면은 정말 존경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건강하십시오. 이것도 우리 박종범 회장님하고 같이 또 해서 힐링 경영을 맡고 계시는데 우리 현장에 나와 계시는데 우리 이찬희 변호사님. 오늘 박종범 회장님 강의 정말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존경하는 분이지만 자세한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 존경의 감회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UMP 스포 회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모두 우리 저 박정범 회장님의 영사 초대석처럼 훌륭한 라이프 스토리를 잘 꾸미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 또 멀리 우리 이격체도 반가우실 텐데 우리 또 김형률 저 한인상공회에서 총연합회 이사장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주 한인상공회에서 총연합회 이사장 김형률입니다. 저도 사실 어제 아틀란타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동료께서 박종범 회장님 직접 오셔가지고 마치 서울에서 오래 계신 듯한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평소 우리 박종범 회장님을 사실 많이 존경해 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도전 정신도 많이 받았고 그렇게 또 유럽에서 환경이 그렇게 미국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도 성공하시고 도전하시고 그런 거를 후배들한테 비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시고 특히 제가 그 존경한 부분은 우리 해외 750만 해외 덕후들이 계십니다만 봉사 정신이 저는 가장 부럽고 아까 그 말씀하시는 우리 사회 활동과 또 우리 비즈니스 자기 개인 비즈니스의 고민하는 그런 부분을 저도 많은 그런 부분을 고민하게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회장님은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이셔서 모든 부분에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우리 후배들한테 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많은 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우리 계신 분들도 전 세계에서 지금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한국에서 미국 떠난 지가 한 38년 됐습니다. 그때는 진짜 미국이 먼 나라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줌하고 여러 가지 IT가 발전돼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가까워진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좀 더 경제 영역을 전 세계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제2의 사회 정도회장님 해외 정보들에서도 나왔으면 하는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가고 있는 한 15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청락 회장님이 현장 와 계시는데 마이크 좀 무슨 마이크 없나?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올리. 예, 네. 저도 역시 정영수 회장님 이 자리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가운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김정배 회장님, 최범배 회장님, 이수진님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이런 자리 몇 년 만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런 자리에서 반가운 얼굴 봐서 내가 새롭고 오늘 정말 김정영 이사장님 또 그 명사 주인공인 박정범 회장님 내내 이제 듣는 동안 예전에 제가 활발하게 활동했을 때를 다시 이렇게 되짚어보면서 같은 뜨거운 뭔가 가슴속에 끌어오는 열정 같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박정범 회장님하고는 개인적인 인연으로 좀 가깝게 옆에서 모시면서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과 박정범 회장님의 삶이나 지나온 과정들 잘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새롭게 말씀드릴 듣다 보니까 정말 또 다른 그런 존경심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 이제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저 역시 사업 부분에 많은 특혜를 받아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지금 재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좋은 그런 현상들이 할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도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좀 그런 기쁜 마음을 갖고 참석하게 됐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저도 이 자리에 초대돼서 명사로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를 오늘 희망을 하나 축복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국 한국인 기획가협회 이혁경 회장님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혁경 회장님. 이혁경 회장님. 말씀하신 분 계시면 저기 우리 채팅창에 좀 말씀을 해주시면. 여보세요? 아, 예.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네, 안녕하셨어요. 안녕은 한데 말씀을 해주세요. 네네. 박종보 회장님, 너무 바쁘셔서 좀 여여 보이시는데 항상 건강 챙기시고 앞으로 더 큰 일 이루시길 바랍니다. 정영수 고모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걱정 많이 했는데. 모두들 참석하신 분들 건강한 여름 지내시고 하시는 사업 승승장구하시고 일취월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또 아까 저기 샌프란시스코 우리 정혜란 간사님 아까부터 들어가 계시는데 평통하신다고 고생 많죠? 한 말씀 해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요. 유엔피스코 날로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 참 좋고요. 그리고 이 유엔피스코 정말 세계적으로 존경하고 유명하신 많은 선배님들 계셔서 참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박종보 회장님부터 많이 배웠는데 유엔피스코 정말 감사합니다. 평소에서 참 좋습니다. 김에 우리 이진희 수석부 회장님. 이진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샌프란시스코 이진희입니다. 한 수년 전서부터 박종보 회장님에 관해서 많이 들었는데 정말 인격적으로 기감이 되는 회장님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가서 뵙기도 했는데 하여튼 이 회장님의 모든 존경되는 면으로 이런 기감되는 좋은 강연을 듣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행사를 주최해 주신 유엔피스코 김동영 이사장님과 허준혁 사무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는 김에 샌프란시스코 두 분만 더 지금 이거로 샌프란시스코 회장님 아까부터 계속 저는 저 중재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얼마나 한결같으신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귀한 말씀 잘 경청했고요. 존경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박정범 회장님. 저희가 그러니까 소나기가 오면 사람들이 피하기 급급할 때 그 가운데에서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 참 마음에 많이 와닿고요. 그리고 사회 활동과 그 사업 경영의 그 시간 할애 그것을 너무 두 가지를 잘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명사가 되시고요. 오늘날도 저희에게 중요한 얘기를 많이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비밀스러운 얘기도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은 영감이랄까 그런 걸 얻을 것 같고요. 아무튼 내적 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샌프란시스코 변호사 우리 정성도 회장님. 네, 박정모 회장님 오늘 성공 사례 내용 너무 좋았습니다. 평통 회장 때 자주 배웠었는데요. 이렇게 깊은 내용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 명언을 주셨는데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한 번에 많이 주시지 않는다. 맞닥뜨려서 보니 되더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니로 추구하는 사람, 신뢰와 겸손, 리스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좌절하지 말라. 이걸 마음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앞으로 옥타와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세계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 등과
어떻게 조화를 이뤄 가실 계획이 있으신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제 보자. 뭐 질문하실 분 혹시 계시면 좀 넣어주시고요. 저 이원자 좀 아까 늦게 좀 들어오셨는데 호치민 여배 회장님, 이원자 회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보세요? 예, 뭐 좀 말씀 잠깐 해주시고. 제가 갑자기 목도 잠기고 열도 나고 아침 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화면도 못 켜고 너무 반가운 회장님들 여기서 봐서 반갑고요. 우리 김동용 이사장님 여전히 건재하시고 또 오늘 박정범 회장님 강의 들으면서 몸이 지금 제가 뭐 열이 많이 나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잠시도 길을 뗄 수가 없었어요. 좀 너무 몰입감 있게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많은 회장님들 얼굴 뵙고 싶은데 저는 봤으니까 제 얼굴 못 보여드려도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 강연 잘 들었어요. 예, 그러면은 시간이 좀 많이 된 관계로 우리 박종범 회장님의 마무리 말씀 듣고 그리고 우리 정영수 의장님 마무리 멘트와 김도경 이사장님의 마무리 멘트로 해서 좀 아쉽지만 오늘 자리를 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해 주셨고 소나기 무지개를 보려면 소나기를 맞아야 되는데 소나기를 맞더라도 늘 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박종범 의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보통 어떤 사회 현상을 구성원들을 볼 때 멜팅 파트와 샐러드 모델이 있습니다. 샐러드 모델이죠. 멜팅 파트 모든 것들을 한 그 파트 안에다 놓고 온도 한 1500도 만들어가지고 다 녹여서 하나의 셀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그거는 우리 인간 삶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가 각기 다른 성격의 다른 성질의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하나를 볼 때는 그 맛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전체 샐러드라는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인간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 표현하면 남이 나하고 다를 뿐이지 남이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남이 나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래야만이 더불어 살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상대방도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까 정승덕 그 회장님께서 세계 한인 종연합회나 내지는 각 지역별 상공인연합회나 이런 데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갈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세계 한인 교육협회 또한 그들과의 그런 어떤 서로의 교류하고 인정하고 서로 협력함으로 해서 더 멋진 우리 해외 750만 재동포들의 하나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걸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은 국내에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그다음에 2,400만 9,100만 그다음에 2,400만 우리 북쪽의 우리 동포들까지 전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런 다름을 인정해주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모습이다라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너무 과찬의 말씀을 들어서 제가 오히려 대단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송구스러운 마음이랄까? 부끄러운 마음이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열심히 잘 살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격려의 말씀드리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이 정말 흥미되고 복이 되는 말씀을 해줘 박정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매주 월별로, 일별로, 단기별로 그리고 1년
3년, 5년, 10년, 20년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졸면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97세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현수 회장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종범 회장님 강연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종범 회장님은 훌륭한 기업가이면서 사회사업가, 존경받는 재외동포 지도자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박종범 회장 비엔나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박종범 회장 사무실이 그 유명한 비엔나 오페라 하우스 바로 건너편에 있어서 아, 이분이 이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는 거는 정말 탄탄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제가 생각이 든 거는 오늘 이 자리에 세계적인 우리 피스코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린답니다. 오늘 우리가 인연 기회를 마련해서 여기에 참석한 분이 모두 다 인연을 맺고 좋은 사회사업보다 NGO 사업을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건강하면서 노력합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남은 인연이지만은 관계는 노력이라는 우리 정현수 회장님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장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또 기약을 하고 우리 김덕용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좀 아쉽지만 오늘 이 자리를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박정범 회장 나름대로 박사님께 오는 말씀을 듣고 정말 감동이 깊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기업인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인이 아닙니다만 기업인들이 꼭 그래야 치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로 있는 박정범 회장의 철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달 얼마 되지 않습니다. 비엔나에 가서 박정범 회장의 그동안의 생활 같은 것을 볼 수가 직접 있었습니다. 제가 장국어 글로벌 기반 이사장을 하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장국어는 1200년경에 사실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중국이고 동남아를 해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국어 재단에서는 21세기 장국어를 상을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8번째 주고 있는데 이 박정범 회장이 그 상을 받으신 수상자 협의회 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 2월달에 비엔나에서 세계 대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깜짝하고 보였습니다. 비엔나 시내 한복판에 공화국공원이라고 아주 멋있는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안에 가보니까 아주 한인회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글학교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제일 많은 도움을 계셨더라고요. 참, 이 아이언티지 않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까 말씀 좀 계셨지만 거기에 보면 우리 한국 시인들 시인사를 만들었는데 윤봉주 시절 특히 좀 감명이 깊었습니다. 아까 흉상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또 제가 일주일 전에 중국 연변에 가서 용점에 바로 생각을 가보고 그랬는데 참 이렇게 수차례 그 한민족의 정체성과 그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걸 제가 보는 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볼때 우리 박정범 회장님 철저한 크리스찬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명만 주는 게 아니고 실현도 주는데 그
2020년은 받았을 때 소나기를 피한다고 했으면 잠깐 피하게 되고 좌절하고 쓰러지지 말고 계속 도전 정신, 결정 정신으로 나가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시 어려운 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이 기억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아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자랑스러운 박준영 회장이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그 철학적 배경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참 우리 박준영 회장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앞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생활의 자세라는 게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도 걱정하거나 고민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자기 본관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사업에 자세히 해서 더 좋은 이 시련이 박준영 부장님은 이 단련으로 더 크게 더 성공하는 계획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박준영 부장님을 이끌면서 큰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정말 오늘은 좀 피스코가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 된 게 특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윤수 의장님께서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아주시고 또 우리 김동영 이사장님 변함없이 해주시고 또 박기만 명예이사장님 계시는데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박종범 부회장님 그다음에 김병렬 부회장님 또 이경철 부회장님 김전배 부회장님 박기출 이숙진 우리 부회장님들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모여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자리가 된 것은 모든 분들께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하여간 우리 선배님들 어르신들께서 건강해 주시고 또 밑에 그 후배들이 조금 전에 우리 박동구 회장님의 여러 가지 건강들 또 그리고 우리 안청락 회장님이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다시 유엔피스코 명사초대 세계 쓰는 날까지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꿈을 가지시고 오늘 새로운 점핑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모두 감사했습니다. 네. 자, 끄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수고 많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리포트를 준비해왔네. 또 우리 이현주 회장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코가 원래는 저희 금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 이사회에 지금 시정하는 상태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조금 러시아 측의 반응이 조금 없을지를 몰라서 아직은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전쟁이 좀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 또 계속 우리 박종범 회장님께서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IPCC하고 기후변화 쪽에 대해서 또 하고 내년이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좀 유엔 측하고 환경의 날 카운터 파트너로서 우리 피스코가 되게 계속 좀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모든 소식은 계속 우리 부회장님들하고 우리 이사님들, 우정인연들 상의해 가면서 그리고
전 세계 각지 협회장들과 상의해가면서 수시로 캠페인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식적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네, 안녕히 계십시오. 이